안녕하세요. 일상 큐레이터 현주쌤입니다. 오늘은 현주쌤 출근길 토크 28번째, 9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약 500m 시속 7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제가 방금 구간입니다. 주유를 하고 와가지고 오면서 무슨 말 해야지 하고 생각을 이제 생각났어요. 지금 이제 6월 3주차 대학교는 기말고사 주간이더라고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모든 시험이 마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될 건데요. 이 공부라는, 지금 기말고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으로 공부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는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한, 점수를 내기 위한 공부였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수학이라든지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답을 내기 위한 시험을 봤잖아요. 객관식도 보고 그렇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성향상 그런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처음 간 학교가 임상병리과인데 의학 용어도 그렇고 전공 과목들도 그렇고, 물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또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맥락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에서 되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맥락적인 공부라 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단계 연결된 공부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혈액학 공부를 한다 하면 그 책에 준한 혈액학에 대한 그 관점을 제가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저는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도 받았고 그랬던 첫 대학교 시절 대학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다니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면 영어에 대한 기초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터디를 하는 여러 그 학생들과, 다양한 직업군의 학생들과, 그때 군인도 있었고 영양사 선생님도 있었고 그런 군인이 좀 많았어요. 그런 학생들과 같이 커뮤니티를 하면서 공부하는 그 자체가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유아교육과를 다니면서 또 마찬가지, 이게 그 과목별로 맥락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였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강점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 하면은, 보통 대학교 때 전공서적은 되게 두껍잖아요, 이게. 그러면 일단 큰 나무를 세팅을 해요. 그 나무를 세팅한다라는 것은 그 주제와 제목과 그 다음에 대주제, 소주제, 그 다음에 하이목차들을 분류해서 정리를 먼저 딱 이렇게 구조를 잡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그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뇌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이 큰 줄기를 이해하고 왼쪽 맨 밑에 가지는 뭐지? 그 다음에 오른쪽 1단계 가지는 뭐지?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치기 하면서 맥락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볼 때는
비포 용지 한 장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하고 거기에다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비포 용지 한 장에 그 모든 압축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서 제가 그 비포 용지 한 장에 내가 공부했던 그 맥락을 적을 수 있나 없나를 계속 저 혼자서 테스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부분은 다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저기 앞에 사고가 났는지 차가 갑자기 여기서 밀리는 구간이 아닌데 갑자기 밀리네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시험을 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이 이게 스크리닝 되어서 쫙 펼쳐지죠. 그러면 very simple, 시험 보는 이 과정이 되게 재밌고 결과도 되게 만족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참 재밌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뒤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공부의 근력을 계속 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밌었기 때문에. 이 첫 대학 시절에 했던 그 공부의 경험이 되게 재밌었고, 그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 줬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서두를 길게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렇게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나 했을 때, 저는 공부는 밥 먹듯이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공부도 매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스며들듯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주어지는 과제나 문제나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내 상식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풀 수 있는 상황들도,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던 뇌의 상태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계속 찾아가는 그런 게 뇌가 자동 발생이 돼요. 자동적으로 이게 그렇게 구조가 짜여요. 내가 막 이렇게 구조 짜야지 해서 짜여지는 게 아니고, 이게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하면 그렇게 뇌가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40대 후반에 종합지능검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연령대에서 40대 후반이었나 50대였나 아무튼 그때에 제 연령대의 군에서 상위 0.1%의 지능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제가 막 영리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20대부터 계속 이 공부라는 근육을 계속 키워왔고, 그래서 무엇을 딱 보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저는 보이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계속 장근육을 이렇게 공부의 근육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만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책꽂이에 책들을 이렇게 저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꽂아 놓는데, 그 책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 라는 이런 구상을 하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도 이제 제가 거북이쌤 북클럽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북이쌤 북클럽이 2025년 6년도 책은 다 세팅이 돼 있거든요. 6권. 근데 이제 2027년도 책을 뭘 하면 좋을까를 에디팅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책을 이제 1차적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번 주에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의 그 창조적 시선 책을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대학 도서관에서 제가 희망도서로 구입을 해서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어떤 책을 구입을 했었냐면은 에디톨러지라는 책을 구입을 해놨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신간책이 나왔는데 말하지 않고 말하기라는 책이 나와서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가 에디톨로지는 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창조적 시선은 그때 도서관에서 이 책이 되게 비싸단 말이죠. 106,000원? S24에서 제가 10% 할인 받으면 한 97,000원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도서관에서 희망도서로 해서 빌려서 봤던 적이 있는데, 이게 자세하게는 다 못 보고 제가 보고 싶은 챕터만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말하지 않고 말하기는 책을 구입해서 어제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창조적 시선을 구입을 했어요. 왜 구입을 했냐면은 이거 맥락을 조금 분석해 보고 싶어서, 이 창조라는 근원에, 이 편집이라는 근원에 맥락을 이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가 했던 그 맥락을 제가 다시 저의 관점으로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서 이 세트 3권의 책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재료가 준비가 돼야지 요리가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제 지금의 상태의 마음은 굉장히 신나는 마음. 왜냐하면은 또 다른 세상으로 나를 보낸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제가 이 책 3권을 같이 이렇게 봐야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AI 문명 시대에 결국은 편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항상 매주 새로운 실험을 해요. 매주 새로운 실험을 뭘 하냐면은, 뭐 영상 만들기도 AI로 영상 만들기도 해보고, 또 뭐 맵도 짜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넷플릭스 참교육을 다 봤단 말이에요. 이제 보고 블로그에, 예전에는 OTT와 일상이야기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되게 많이 썼어요. 책과 일상이야기, OTT와 일상이야기, 신문과 일상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엄청 많이 썼었는데, 제가 한동안 OTT와 일상이야기에 글을 거의 많이 안 썼더라고요. 오펜하이머 이후에 안 썼나?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AI와 함께 블로그에 글을 써보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글도 한편 AI와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결국은 나의 그 생각들을 창조적으로 구현하는데 여기에는 AI 도구가 있어. 약간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원래 그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제가 좋아도 하지만, 조금 제대로 이해하고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에디톨로지와 창조적 시선과 말하지 않고 말하기를 이렇게 좀 해서 나의 관점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서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 번씩 이제 저 아는 지인이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전화 와서
본인이 새로운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자문을 구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을 때 이게 맥락적인 거를 정렬하는 거가 저는 가장 중요하고, 공부의 어떤 그 구조를 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거의 50%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지금 뭐 셔플 댄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필라테스를 한다든지 이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크게 따른 지능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잠시 후 오른쪽 마찬가지 이게 공부의 지식에 대한 어떤 거는 차곡차곡 제가 근력을 쌓아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발현하기가 되게 수월해진 뇌의 상태가 된, 유연해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는 필라테스도 저는 제가 그 분야에 또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잘 못하니까 그거는 돈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제가 개인 레슨을 받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지식에 대한 어떤 거의 근력은 제가 20대부터 차곡차곡 지금 30년 넘게 35년 동안 쌓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따른 그 근력이 굉장히 단단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단하다는 게 아니라 밀도가 있다라는 거죠. 뉴런과 시냅스의 그 연결 관계가 굉장히 밀도가 있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저는 요리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운동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원 관리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지만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기심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나의 취향대로 이렇게 근력을 키워간다라고 했을 때, 저의 어떤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게, 모든 분야에 저는 공부는 기본적으로 다 아주 기본값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두피 관리를 이렇게 받으러 가면 조금 아쉬운 게, 제품이나 그 스킬에 대한 거는 뛰어나나 그에 따른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 있죠. 두피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표피잖아요. 두피도 그런 거라든지,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두피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공부할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스터디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제가 관리를 받을 때 똑같은 말을 계속 듣게 되는 걸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필라테스를 또 개인 레슨을 하는데, 그 선생님은 공부를 굉장히 스스로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상태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스토리텔링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 저도 또 이렇게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몸도 같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을 하고 있던,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마찬가지, 아빠도 마찬가지, 그 역할도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내 어떤 상황에 나의 평가라든지 뭔가 이런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그래서 how,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공부를 하고 있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또 내일 출근길 토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